제2절 국어의 이해입니다. 국어의 정의와 분류. 국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인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공식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분류. 국어는 형태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첨가어라고 하고, 교착어이며 계통상으로는 알타 여족에 속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원에 따른 분류예요. 본래부터 국어로 탄생해서 순수한 국어로 사용되는 우리말을 고유어,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어로부터 들여와서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어휘는, 국어는 이제 어종에 따라서 첫 번째 고유어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외래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외래어하고 여러분 외국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외래어는 그러니까 둘 다 외국에서 들여온 말이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가 가능해. 그러면은 가능한 한 우리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외국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 외국에서 들어봤는데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래어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버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외래어입니다. 반면 뱅크,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래어는 한자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반적인 외래어가 있죠, 그죠? 한자하고 일반적인 외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자도 사실은 한자도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니까, 그죠? 외래어이긴 해요. 한자도. 그렇지만 한자를 여러분 일반적인 외래어하고 좀 구별하는 이유는 한자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동북아에서 한자는 동북아 3국의 공식적인 문자로 사용된 시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외래어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외래어에는 한자어가 있고 일반적인 외래어가 있습니다. 학원, 학교, 학생,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어가 되겠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 컴퓨터,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외래어가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사회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회성에 따라서.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을 뭐라고 한다? 표준어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합니다. 북한 표준어는 문화어다.
표준어. 자, 표준어 사정에 원칙 있죠.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 원칙. 누가 쓰는 말? 교양 있는 계층이. 두 번째, 지역적 원칙. 어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 시대적 원칙. 어느 시대 거? 현대 거. 따라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표준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자, 표준어의 기능. 자, 첫 번째 무슨 기능? 독립의 기능입니다. 통일의 기능부터 먼저 할게요. 표준어의 기능, 첫 번째 통일의 기능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 쓰고, 대전 사람은 대전 말 쓰고, 인천 사람은 인천 말 쓰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말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각 지역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사소통의 통일, 그죠? 하나의 공통된 사회로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표준어가 필요해, 그치? 하나로 묶어주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의 기능을 뭐가 한다? 표준어가 한다. 각각의 다른 지역사회를 동일 언어사회로 묶어주는 기능, 자, 통일의 기능. 두 번째, 독립의 기능입니다. 독립의 기능은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언어인 표준어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독립된 국가와 민족임을 공표할 수 있겠죠. 어떤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 언어가 없어, 그치? 그 나라에 공식 언어가 없어. 그럼 뭐야, 여러분? 아, 이거 뭐 당나라잖아, 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적어도, 자, 독립된 국가나 민족은 언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만주가, 그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만주족이. 지금은 여러분,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그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 독립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한족 문화로 다 흡수돼 버렸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우월의 기능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월의 기능. 여러분, 서울말이 여기 전라도 말보다, 여기 부산 말보다 우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서울말, 전라도말, 부산말 모두 대등한 언어로서의 어떤 그 특성을 갖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더 뛰어나고 어느 쪽이 덜 뛰어나다, 약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지역 방언들은 고유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또 어떤 그 지역적 일체감, 지역민 사이에 정서적 일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뭐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 도대체 우월의 기능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나는 부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산말만 쓸 거야,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보다 나는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에 있을 때,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부산말을 쓰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산말만 쓰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더 우월한 사람이지, 그렇죠? 한 가지 말만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준어와 지역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월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 준거의 기능. 어떤 말이 맞고 틀리다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 표준어가. 자, 이 말은 어법에 맞다, 이 말은 어법에 맞지 않다를 그걸 판단해서 바르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즉 바른 언어 사용의 기준이 된다. 표준어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표준어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사회성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방언. 방언은요 흔히 여러분들 지역 방언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역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방언도 있다? 사회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방언을 전라도 말, 부산 말, 뭐 이렇게 그죠? 충청도 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방언은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언어권으로 보고 6개의 큰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자 중부 방언. 그래서 현재 서울 말은 중부 방언에 속합니다. 서울, 개성. 우리가 북한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억양이 강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많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성 말은 서울 말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그 개성에서 넘어온 그 판문점에서 귀순한 병사, 오창성이라는 그 병사가 있는데요. 뭐 이국종 그 의사가 그 총알 맞은 그 병사를 살려냈잖아요. 그분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말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같은 방언권역, 즉 중부 방언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서북방언. 여기 평안도 쪽. 그 다음에 이쪽 함경도 쪽은 무슨 방언? 동북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그죠? 예. 이쪽 동남방언. 이쪽은 동북방언.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왼쪽은 동남, 오른쪽은 동북방언. 알겠어요? 동쪽 남방언, 동쪽, 아니 뭐야 이게. 쏘리.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서남방언. 그죠 여러분? 여기는 동남방언.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죠? 서남방언, 동남방언.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땅은 좁지만 워낙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제주방언. 총 6개의 방언 권역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서남방언에 이제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지역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방언은 이런 거예요. 사회 방언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성에서 사용하는 말, 특정 성별에서 사용, 계층과 성별에 따른 다른 언어 양상을 우리는 사회방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계층에 따라 만들어지는 말이 있죠. 청소년어, 사회방언입니다. 청소년어. 아빠, 나 친구 생파 가도 돼? 생파. 그죠? 생일 파티. 생파 가려면 생선 사야 되는데 아빠 생선 돈 좀 줘. 생선. 생일 선물 그죠? 뭐 살 건데? 문상 사려고 문상. 문화 상품권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쓰는 말들 이런 걸 청소년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뭐 그 게임 같이 이렇게 게임 하고 나서 끝날 때 뭐 지지라고 한다 그러죠. 지지, 굿게임 뭐 이런 말 써요? 네, 뭐 지지 이런 거 다 청소년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청년 계층, 젊은 계층에서 쓰는 신조어들 있죠, 그죠? 젊은 계층에서 쓰는 신조어들 그것도 사회방언입니다. 예컨대 뭐 인싸, 아싸, 소확행, 갑분싸, 낄끼, 빠빠, 그렇죠? 네, 이런 거 다 모두 사회방언입니다. 그렇죠? 신조어 알겠죠? 네.
모르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른 방언도 있어요. 성별, 예를 들면 남성어, 여성어. 남성어는요, 여성어하고 좀 다르죠. 남성은 좀 단정적이죠, 언어 표현이. 단정적입니다. 끈꼬매짐이 확실하다는 얘기야. 반면 이제 여성은 완곡하죠. 완곡한 표현을 많이 써요.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도 사회방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에 따른 언어 어디 있어요? 직업. 직업에 따른 언어의 차이도 방언이죠, 여러분. 근데 무슨 방언? 사회방언. 예를 들면 법조인들은 뭘 많이 써요? 법조 용어를 쓰죠. 법조어, 법률어. 그죠? 또 의학 용어, 의료인들은 의학 용어를 많이 써요. 사회방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설업에 사용하는 말들. 건설업자들은요, 또 건설업에 사용하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모두 일종의 전문어로서, 전문어라고 하는 전문어. 이런 전문어들도 다 뭐가 된다? 사회방언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은어와 속어입니다. 자, 3번. 은어와 속어. 은어는 자,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만든 말. 비밀성이 특징이다. 속어는 비속함이 특징이에요. 비속함, 천박함. 자, 예를 들면 뭐 신만이들이 쓰는 말들, 신만이, 산삼 캐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들. 그 다음에 경매사가 쓰는 말들, 은어입니다, 은어. 그 다음에 경찰관이 쓰는 말들, 은어죠. 군인이 쓰는 말들, 은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속어는 비속한 느낌을 주는 말, 예를 들면 뭐 토끼다, 그죠? 도망치다. 또 뭐 째다, 역시 도망치다, 그죠? 수업 째일까? 그죠? 이렇게 도망치다. 이러고 속어죠, 여러분. 쪽팔린다, 창피하다를 뜻하는 속어죠. 특히 또 신체 부위와 관계되는 속어들이 많죠, 여러분. 신체 부위, 주둥이, 대가리, 그렇죠? 비속한 느낌을 주는 말을 속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어의 특질. 첫 번째 1번 음운상의 특질입니다. 이거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 모음과 같은 이런 음운상의 특질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에만 있습니다. 예사소리, 또 된소리, 거센소리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 국어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열음 계열에 속하는 단어들인데요. 음운들인데 같은 파열음에 속하는 음운들인데 자,
그드부즈는 예사소리고요. 끄트푸츠는 된소리고 크트푸츠는 거센소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파열음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대립적 관계를 이루는 언어가 우리 한국어다. 영어하고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이 될 겁니다. 영어하고 비교 설명드릴게요. 영어는 파열음, 영어에도 파열음이 있거든요. 영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성음과 유성음이 대립되죠. 그래서 K, T, P가 있고요. 이건 무성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G와 D와 B는 유성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러한 언어상의 특징, 이러한 의문상의 특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 여러분 잘 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기역과 비슷한 성질의 소리가 쌍기역, 키역,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영어는 기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기역이. 그러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같은 기역과 비슷한 성질의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아. 영어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된 소리를 음문이라고 그래요. 음문.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소리를 뭐라고 그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운과 음성의 관계야.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음운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역, 쌍기역, 키역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음성으로 기역, 쌍기역, 키역이 있는 거지. 근데 미국 사람의 음운에는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만 있어요? K하고 G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도 K하고 G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굴, 꿀, 쿨. 우리는 여러분 음운이 있으니까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과 꿀과 쿨을 여러분은 다 다르게 듣죠. 그렇죠? 다 다르게 들리죠. 그게 왜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이 음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을 같은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다른 소리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면 미국 사람들은요, 굴하고 꿀을 우리가 하잖아. 자, 미국 사람한테 헬로, 자, 이거 굴, 이건 꿀. 그럼 그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요. 굴, 얘는 꿀, 해봐. 굴, 얘도 해봐. 굴.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이러한 의문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소리가 똑같이밖에 안 들린다니까. 대신 영어에는 이게 있어. 봐봐. 자, P가 있고 F라는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P하고 F라는 두 개의 의문이 각각 독립된 의문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P가 있고 F가 의문으로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P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네이티브 스피커 해서 그 리스닝 시켜줘요. 그쵸? 근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똑같아 그냥. 그죠? 구별이 안 돼 나한테는. 왜? 나한테는 뭐밖에 없으니까. 피읍밖에 없으니까. 피읍밖에 없으니까. 그게 음운과 음성의 차이야. 물론 외국 사람 중에는 한국에 오래 살면서 굴, 꿀, 쿨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구별을 해? 그 사람은 오래 살면서 그죠? 이 음운을 새로 장착한 거지.
새로 집어넣은 거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한국 사람들도 요즘 여러분 P하고 F 구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치? 그거 뭐야? 음원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음성이. 인풋 되면 아웃풋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P하고 F를 똑같이 밖에 못 들어. 우리. 그게 음운과 음성의 차이. 경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경상도 사람도 살과 쌀을 구분을 못해. 쌀 해봐. 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음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쌀이라고 하니까 살 이런다고. 그렇죠? 음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세 개가 음운이 있으니까 요 세 개를 음성으로 실현하는데 영어에는 그죠? 이게 이러한 음운이 없으니까 이러한 음성이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알겠지? 그치? 대신 봐봐. 또 영어는 이게 돼. 기억이 하나인 대신 무성음 기억과 유성음 기억이 구별이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감기라고 하잖아. 감기. 한국 사람은 이 감기의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있는 기억을 절대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 같은 기억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기억이 두 개인 거야. 앞에 있는 기억은 무성음인 거야. 그러니까 K지. K. 뒤에 있는 기억은 유성음인 거야. 앞에가 유성음, 뒤가 유성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유성음이 돼버려. 그래서 앞에 기억과 뒤의 기억은 달라요, 여러분. 음성학적으로 달라. 음성학적으로. 이거 로마자 표기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음성기호야, 음성기호. 음성기호로 보면 앞에 건 K, 무성음이고 뒤에 건 유성음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구별 못해요. 못하지. 우리는 못해. 그치? 못해. 왜? 기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구별한단 말이야. 기억이 두 개니까. 무성음, 유성음 딱 듣는 순간 무성음, 유성음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발음도 다르게 그 사람들은.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음운과 음성의 차이점 아셨죠? 자, 두 번째. 국어에는 마찰음이 적죠. 자, 마찰음이 스, 흐 세 개밖에 없어요. 영어하고 비교해보면 영어에는 F, 그 다음에 뭐 V, S, 그 다음에 뭐 이거 번데기 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드, 그죠? 이렇게 응? CH 이렇게. 영어에는 마찰음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세 개밖에 없어요. 마찰음이. 다음. 자, 세 번째. 음절 끝 파열음은 음절 끝 파열음은 자, 불, 아니불, 파열되지 않는다. 그 불파. 음절 끝 파열음은 파열되지 않는다. 조금 이따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자음 체계를 설명드릴 텐데 일단 파열음이 뭐냐면 여러분 파열음이 뭐냐면 파열 즉 터진다는 뜻이야. 터진다. 그러니까 그나 드나 부나 지는 모두 특정 부분에서 터졌다가 그러니까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야. 브 입술에서 터지지. 드 혀끝에서 터지지. 즈 입천정에서 터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마땅히 터져야 할 파열음이 음절 끝에 오면 안 파열돼. 이게 우리 국어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CAKE 이렇게 영어에서는 음절 끝에 파열음이 오잖아? 그럼 얘가 파열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어? 케이크 이렇게 돼. 그죠? 파열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얘가 음절 끝에 오잖아? 그럼 얘는 부어크 이렇게 읽을까? 이렇게 읽어야 아니잖아. 그치? 부억하고 파열이 안 돼버려. 음절 끝에 오면. 여기 있는 이는 묵음이야,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절 끝에 K가 오면 파열된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케이크. 또, 자, SOUP. 맞나? 수프? 파열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숲, 자, 하고 뒤에 끝에 오면 이거 파열돼야 수프라고 읽어, 여러분? 뭐라고 읽어?
그냥 숲, 그죠? 네, 숲 파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파열음들은 음절 끝에서는 파열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 네 번째, 음의상의 특질. 첫음에 자음군이 올 수가 없어요. 두 개 이상의 자음을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음에 니은이 못 와요. 첫음에 리을이 못 와요, 여러분. 이렇게 제약이 있죠. 첫음에 음운 제약. 자음군 못 오고, 니은 못 오고, 리을 못 오고요. 예를 들면 STRIKE 라고 했을 때 첫음이 어디냐면 모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음을 중심으로 모음 앞을 첫음이라고 하고요. 모음 중심으로 모음 뒤를 끝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첫음을 중심으로 자음이 몇 개가 왔어요, 지금? 3개가 왔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영어에서는. 자음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자음군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름절자리잖아요, 이름절. 영어에서 이름절이에요, 여러분, 얘는. 근데 한국어는 첫음에 자음군이 못 오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요? 스트, 라, 이, 크 이렇게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몇 음절로 바뀌어버려요? 5음절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어의 두음 제약, 즉 첫음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해봐야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괜히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1음절을 5음절로 늘려서 발음하니까 알아들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그게 음절에서 첫음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첫음에 니은이 못 와요, 니은이. 그래서 영어로는 봐봐, N-E-E-D가 오잖아요, 그죠? 첫음에 온단 말이야, need, 그죠? 근데 우리는 첫음에 니은이 못 와. 해봐. 닉명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이름을 숨기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니은이 못 오니까 뭐라고 하죠? 익명이라고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첫음 제약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음운에, 첫음 음운에 니은이 못 온다. 자, 그 다음에 첫음에 리을이 못 와요, 리을이. R-A-D-I-O. 라디오. 영어에서는 리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음에 리을이 못 오잖아요, 그렇죠? 락원. 그죠? 락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낙원만 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럼 왜 니은에서, 여기 봐봐, 왜 낙원에서는 니은이 왔지? 낙원에서는 니은 왔네. 니은 아까 못 온다더니. 모든 니은이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두음 법칙인데, 여러분, 니은은 모든 니은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니녀 뇨뇨, 니, 녀, 뇨, 뇨만 못 와요. 다른 니은은 와. 니녀, 그러니까 이나 여나 요나 유 앞에 니은만 못 옵니다. 이여 요 유가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되는 거지. 다섯 번째, 참고로 여러분, 그냥 다섯 번째로 하지 말고 4번에 참고입니다. 4번에 참고. 끄듬에, 예, 끄듬에 역시 자, 2개 이상의 자음 못 옵니다. 자음군. 끄듬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끄듬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자, 영어하고 비교해 줄게요, 여러분. 이건 4번의 참고입니다. 끄듬에 자음군이 못 온다. 역시 M-I-R-K. 자, M-I-L-K. 영어는요,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끄듬이죠, 그죠? LK 2개가 와요, 자음이.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발음이 가능하죠. 미역,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도요. 보세요. 형식상, 표기상으로는 끄듬에 자음이 두 개가 와요. 표기상으로는. 그죠? 하지만 실제 발음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값스 이렇게 읽어요? 아니죠, 그죠? 실제 발음에서는 자음이 두 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요, 우리 얘 어떻게 발음해요, 여러분? 한국어로는 두 개를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해? 밀크라고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미국 가서 밀크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지? 그죠? 네. 이름절절의 단어를 이음절로 읽었으니 줍니까? 못 주죠. 이게 다 무슨 제약? 끄듬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첫음 제약, 끄듬 제약이 있어요. 다섯 번째, 자, 모음 조화가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드실 때, 한글의 모음을 만드실 때, 모음을 양의 기운을 갖는 모음과 음의 기운을 갖는 모음으로 나눠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갖는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요. 음의 기운을 음성이라고 합니다. 양성은 아나 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나 오가 포함된 건 다 양성이죠. 애도 양성이겠죠. 그러니까 와도 양성이겠죠. 그렇죠? 이런 걸 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반대로 그죠? 어나 우가 음성이겠고요. 애는 음성이고 워도 음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양성 모음, 음성 모음으로 분화되어 있고요. 그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어울려야 하는 현상입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끼리끼리만 어울려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봐봐요, 여러분. 밥을 먹다, 먹다. 그 다음에 손을 잡다를 기준으로 여러분. 자, 얘가 이제 여기가 용언인데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 뭐뭐 했다로 끝날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간이라고 해요. 그죠? 용언 어간. 그 다음에 이제 어간 먹다나 잡다 뒤에는요.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는 두 개예요. 어나 아가 있습니다. 어나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미를. 근데 이제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먹다 다음에는 뭐 선택해서 쓰죠? 우리 지금? 오케이. 쓰죠. 그죠? 잡다 다음에는 뭐 쓰죠? 오케이. 쓰죠. 그죠? 그래서 먹어 잡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모음 조화 때문에 양성 앞 다음에는 양성의 어미가 오는 거고 음성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야? 음성의 어미가 연결되는 거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모음 조화라고 해요. 보다 다음에는 계속 여기네. 보다 다음에는 뭐예요? 앞에 오가 양성이니까 아가 와서 바가 되는 거고 주다 다음에는 뭐가 와요? 앞에 우가 음성이니까 뒤에 뭐가 와요? 어가 와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다 모음 조화예요. 근데 영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는 모음 조화 없어요. 그냥 두루 어울려 쓸 수. M, O, U, N, T, A, I, N. 앞에 O는 양성인데요. 뒤에 O는 음성이거든요. 이런 제약이 없어요. 양성과 음성의 제약을 갖는 것은 우리 국어 의문상의 특질입니다. 모음 조화가 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음과 양의 조화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 가깝다가 여러분 용언 어간이죠. 그죠? 그럼 가깝다 뒤에 뭐 붙어야 돼요? 앞에 양성이니까 사실은 뭐가 와야 돼요? 아가 와서 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까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가 와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가까워, 아름다워, 괴로워 이런 말들이 지금 모음 조화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운상의 특질이었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휘상의 특질이에요. 어휘상 특질. 첫 번째, 국어에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렇게 삼중체계를 이룹니다. 고유어의 언어는 어종에 따라 국어의 어휘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삼중체계를 이룬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고유어하고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고유어하고 한자어. 자, 고유어는 의미가 일반적입니다. 한자어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여러분. 고유어는 의미가 일반적이다. 한자어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말하다. 말하다. 자, 여러분, 주장, 표명, 설명, 표현, 진술, 다 뭐죠? 다 뭐예요? 다 말하는 거죠? 근데 자, 봐봐. 우리는 주장하는 것도, 표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진술하는 것도 다 우리 그냥 뭐라고 뭉뚱그려 버려요, 여러분? 말하더라 뭉뚱그려 버리지, 그쵸? 일반적이라는 얘기, 알겠지, 그치? 넓다는 얘기죠. 반면 한자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더 있지, 그치?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 다음 이번에는 고유어와 외래어입니다, 여러분. 고유어와 외래어. 자, 이거 좀 나쁜 건데 언어 사대주의가 여기 작용돼. 언어 사대주의. 그래서 고유어는 되게 낮춤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면 외래어 낮춤과 비하, 또는 이제 외래어는 높임과 높임 또는 고급, 그죠? 낮춤과 저급이고요. 외래어는 높임과 고급의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밥집과 여러분 레스토랑을 비교해 봐요. 밥집과 레스토랑. 여자친구하고 1주년 기념일이에요. 여자친구가 자기야 우리 1주년 기념일인데 어디 갈까? 어디 갈 거야 자기? 생각했어? 여기 저기 저기 밥집 있어, 밥집. 내가 예약해놨어, 밥집. 거 가자.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여러분 안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 밥집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 뭔가 그쵸? 그냥 좀 이렇게 막 그죠? 예, 저렴하고 투박하고 그죠? 예, 이렇게. 또 자, 요리사, 그죠? 요리사하고 셰프. 신랑감 직업위원이 아빠 요리사예요. 아하, 무슨 남자가 요리냐? 이렇게 그죠? 예? 신랑감 직업위원이 뭐하니 신랑감? 아빠 셰프예요. 오, 셰프. 그죠? 이렇게, 셰프하면 뭔지 뭐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푹 높아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에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일본어 등에서 온 그 외래어들이 많습니다. 자, 한자어에서 온 말들, 붓, 종이, 짐승, 만약, 고약, 김치, 배추 등등등등. 몽골에서 온 말들, 조랑말, 말은 다 몽골에서 왔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거든. 그래서 말이 거기서 다 들어온 거예요. 매. 그 다음 이제 범어, 불교에서 온 말들. 자, 지금 불교에 쓰고 있는 말들 다 범어, 인도에서 왔습니다. 고구마, 구두 같은 말들은 일본어 역시. 자, 그 다음에 빵 여러분 이거 고유 아니에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빵. 고무 프랑스에서 왔고요. 담배 역시 포르투갈. 빨치산은 파르티잔이라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파르티잔. 가방, 노다지 등도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고유어에는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야, 이건 여러분,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부심. 아까 여러분, 아까 뭐야? 고유어에는 밥집, 그죠? 물론 요리사는 이제 고유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어잖아, 그렇지? 우리말이잖아. 영어에 비해서 좀 낮춤과 저급의 의미가 있는 반면, 근데 이 고유어는 감각어가 많아요. 기가 막혀요. 자, 봐봐.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신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작작하다, 누르작작하다. 색깔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국어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외국 저 언어는. 영어로는 뭐밖에 여러분 다 뭐야? 옐로우밖에 안 되겠지.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 뭐 화학상 이런 거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 내가 인정해. 그럼 우리가 부족해 확실히.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노르스름하다고 써서 주면 이것들은 옐로라고 바꿔버려요. 그죠? 그쵸? 나는 분명히 노르스름하다고 썼거든요. 여러분? 이 노르스름하다가 여러분 옐로와 같아? 여기에는 나의 어떤 그 정서가 들어가 있거든. 그쵸? 노랗다에 없는 나의 어떤 그 예민한, 그죠? 아주 그 민감한 정서를 내가 담아 놓는데 그걸 담아낼 방법이 있다 없다 영어에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가 우리의 어떤 그 미세한 감각적 어떤 차이들을 담아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우리가 아직 안 타는 겁니다. 못 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각어가 맞지. 또 봐봐. 자,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다, 그죠?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뭐라 그래 그냥 영어로는? 스위트? 뭐라고요? 그죠? 하나로 볼게. 그죠? 이렇게 못해. 달달하다, 달콤하다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밖에 안 되겠어요. 다 차이가 있거든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음성상징어 얘기했는데 우리는 또 음성상징어가 많아요 여러분.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들이 굉장히 많다. 음성상징어가 많다. 자, 감각어가 많다. 이게 우리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말에도 높임과 낮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밥 낮은 말, 그지? 그 다음에 진지는 높인 말, 그죠? 그죠? 저 낮춘 말, 그죠? 낮춘 말. 그 다음에 그죠? 자기를 말할 때는 그죠? 상대방한테 때 낮출 때는 저를 쓰고, 그죠? 자기가 더 높을 때는 나를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술 높임말 약주. 이 높임말 뭐 있어요, 여러분? 치아. 이게 높임말과 낮춤말이 분화되어 있어요. 그게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와 사고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말에는 여러분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고? 우리는 장유유서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즉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교적 사고가 언어에 반영돼서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친조어가 발달돼서 친조어. 보세요 여러분. 친조어. 자, 아빠의 형제와 같은 학년의 그 형제들을 뭐라 그래? 삼촌, 작은아버지, 그죠? 큰아버지, 아빠하고 학년이 같은 분들이 다.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외삼촌, 그죠? 그 다음에 고모부, 다 아빠하고 학년이 같은 어른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분화되어 있어요, 친족. 어휘들이. 영어로는 다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언클. 왜 그래요? 왜? 역시 언어와 사고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시족 중심 사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라는 다른 각각의 어휘가 필요한 거겠지. 같이 사니까. 그죠? 예. 근데 개인 생활을 하는 서구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겠죠. 이런 걸 다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상의 특질입니다. 국어에는 조사, 어미가 발달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가 표시됩니다. 이런 걸 첨가어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국어에는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눈에서 흐르는 물은 무슨 물? 눈물. 이렇게 우리는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세 말을 만들죠. 근데 영어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눈, 아이, 물, 워러.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은 뭐죠? tear. 그렇죠, 이렇게. 별도의 말을 만들죠, 이렇게. 그렇죠?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어요. 기존의 말을 활용해서 새 말을 만드는 단어 형성 방법이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어의 문장은 앞에가 뭐가 온다, 여러분?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뒤에 오죠. 그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구조를 갖습니다. 반면 영어는요, 서술어가 앞에 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보류해 두고 부수적 사실을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우리 민족의 어떤 사고방식? 귀납적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어에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국어에는 문법적으로 아까 여러분 말만 높임말이 있는 것이 아니야. 말만 높임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법적으로 정해놨어. 그냥 높임법을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법으로 지켜져 있어. 문법적으로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반드시 높여야 된다.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행위의 대상을 높여야 된다.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청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춰야 된다.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그래서 여러분, 주체를 높인다, 대상을 높인다, 청자를 높인다. 다양한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국어의 특징입니다. 문법상의 특징. 자, 그럼 식사 시간이죠, 그렇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